우리 지역에서 이제 지역사 연구할 때 항상 저도 홍영 교수님 믿고 의지하는 연구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홍영기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첫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 보면은 해방 후에 그 호남부에 여기서는 이제 임난의병보다는 한마르병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양운동이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도 국가보훈처에서 한마르병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하거든요.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사당을 짓는다든가 또 문중에서도 뭐 문집을 간행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지요. 근데 실제 해방 후에, 직후에 이런 활동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2025년에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을 짓는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을까, 그런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왼쪽에 지금 보시는 쪽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게 그 당시에 전라도에서 활동했던 의병장들 모습인데 저 중에 두세 분 정도만 그 사형을 당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전부 교수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에 호남 순열사 실기라 해가지고 보면은 밑에 그 간지가 병술련이라고 되어 있죠. 그 병술련 보시면 1946년입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에 이런 순국열사에 대한 실기가 작성됐다는 걸 보면 해방 후에 굉장히 큰 열기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한 권만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권의 자료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전라남도에서 일어났던 의병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해방에서 1960년대까지의 선양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끊는 것은 1960년대 이후부터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은 국가보훈처라고 하지만 애들이 원호처라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 이제 뭐 총무처나 이런 데서 했을 겁니다. 그런 데서 선양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독립유공자 서훈이 이루어지는데 60년대 이후에 서훈 작업들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 이후보다는 그 전에 순수했던 마음,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60년대까지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적으로는 독립유공자 서훈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민간에서는 유림이나 문중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사당이라든가 또는 뭐 제각이라든가 그리고 문집간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의 의의와 과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지금 저 옆에 있는 사진에 보이는 분이 박승환이라는 분입니다. 그 당시 시위대 1대대장이었던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유언을 하셨어요. 군인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가 충성을 다하지 못하면 10,000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료들이 그 국가의 어떤 핵심 그 시스템을 돌리는 거고 군인들은 국가를 방어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관료들이 친일파가 돼가지고 거기에 이른바 을사오적으로 이렇게 그 치부되는 그런 사회 또는 그런 국가는 사실 이게 정말로 지켜야 될, 보존할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을 우리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생각해 볼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라도의 이제 의병에 대한 어떤 내용들 보면 전체 의병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엄청나다는 걸 그 통계로서도 금방 알 수 있죠. 정확히 의병이 몇 명인가는 모릅니다. 다만 1907년에서 8년 사이 약 1년여 동안에 돌아가신 분이 15,000명 정도 된다는 것은 일본 측 기록에 그건 기록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0명이면 1개 사단 정도가 전멸하는 겁니다. 전국에서 그 정도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의병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국가보훈처에서 포상하는 포상 인원은 3,0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15,000명이 돌아가셨는데 재판받은 분 빼고요. 그냥 형을 산 분, 징역형을 사는 분 빼고 돌아가신 분이 15,000명인데 실제로 그분들은 거의 포상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라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판결문에 남아있는 분들은 이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소가 남아있고 인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서훈이 가능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이름 한자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폭도 몇 명을 죽였다, 그걸로 끝납니다. 폭도 3명을 죽였다, 폭도 26명을 죽였다, 누군가 한 사람이 체포돼가지고 누구를 신문했는데 이름이 뭐였다 나오면 그 사람은 포상을 받습니다. 근데 폭도 몇 명이 죽었다 하면 이름도 나오지 않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몇 명만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 몇 명이 바로 15,000명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고생하고 또 생명을 던지고 사생추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기 목숨을 버리고, 목숨을 버렸다기보다는 목숨을 그냥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숨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목숨을 던져서 의를 취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게 의병의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의병 정신이라는 게. 그런데 전라도 의병이 그만큼 각별하고 아주 뛰어났는데, 실제 여기 그 서훈 과정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현재까지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서훈은 약 17,000명, 지금 현재 21년 9월까지 하면 17,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 가운데 전남 출신으로 서훈을 받은 사람이 약 1,300명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여기에 그 도별로 이렇게 보면 경상도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전라도가 두 번째 되는데 1,000명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죠. 경상도가 그만큼 많이도 했겠지요. 그랬으니까 많이 서훈을 받겠지요. 근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좀 문제가 있지요. 그러지 않나요? 아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의병 가운데 이름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못 받는 경우. 여기가 가장 많았을 겁니다. 전라도가. 근데 못 받았어요. 다음. 그 운동 계열별로 보면 3.1운동이 제일 많고요. 왜냐하면 3.1운동은 박의지 선생 기록에 보면 200만 명이 참여했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꼼꼼히 그걸 계산을 해보면 100만 명이 안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100만 명 정도가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찌됐건 약 5,700명 정도가 서훈을 받았고요. 근데 3.1운동은 서훈 받을 때도 훨씬 더 이렇게 쉽게 받아요. 제 스스로가 심사를 하고 있지만 어떤 걸 하나 예를 들냐면, 태형 같은 게 있잖아요. 만세를 불러갖고 체포됐어요. 가서 태 60을 받았어요. 옛날에 태 60은 서훈이 안 됐습니다. 태 90 이상이어야만이 서훈이 됩니다. 90일 이상 감옥에 있어야만이 서훈이 됐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하루를 했든 어쨌든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줘야 될 거 아니냐. 서훈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루만 구금됐다는 게 증명이 되거나 태 한 대만 맞아도 무조건 대통령 표창이라는 서훈을 해줍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3.1운동 서훈자가 급격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6,000명이 채 안 돼요. 100만 명 했잖아요. 제가 100만 명이 만세에 참여했을 거라고 추정을 했잖아요. 그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셈이죠. 의병은 저기에 보면 2,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2,600명 정도밖에 안 되죠. 국내 항일은 여기 여러 가지가 섞인 운동이어서 한 가지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신간의 농민운동, 사회운동, 여성운동 모든 게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3.1운동과 의병 그리고 국내 항일이 많은 서훈자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아까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기록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기억보다는 반드시 기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억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계가 굉장히 많죠. 제 스스로도 어제 했던 일을 잘 기억을 못해요. 기억하라고 하지 말고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남지 않습니다. 기억보다는 반드시 기록한다는 것. 근데 옛날에 계시던 분들이 얼마나 정말로 힘들게 기록을 남겼는가. 저런 임병찬 선생이 쓴 일기라든가 이석영, 김용구 이런 분들이 쓴 진중일기, 요새로 이야기하면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하고 비슷한 성격의 일기들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저런 일기 때문에 서훈 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일기에 이름들이 있고 그 사람 출신지도 기록되어 있고 이런 것이 남아 있어가지고. 근데 요 중간에 지금 남아 있는 거 하나 봐보십시오. 보면 완전히 구겨져 있죠. 저게 지붕 밑에 있었답니다. 옛날에 초가집이죠. 초가집 밑에다가 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숨겨놨었대요. 해방 후에 꺼내다 보니까 저렇게 돼 있었다고. 제가 그 후손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46년부터 47년, 48년 사이에 하고 있었는데 50년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전쟁이 터져버리니까 기금을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죠. 또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전쟁이 끝나기가 바쁘게 이걸 하면 뭔가 늦을 것 같아. 아마도 있는 돈도 사라져버리면 안 되니까 이 남아있는 이 돈만 가지고라도 뭔가를 해보자 해서 세웠던 게 비석 하나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1951년에 비석이 하나 건립이 된 게 포충사 앞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 포충사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거기 소풍 다녔습니다. 한 번도 그 비석을 본 적이 없죠. 제 눈에 들어오질 않았죠. 의병 공부를 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제 눈에 그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불과 한 10여 년 전에
포충사 갔다가 이상한 비석이 하나 있어 봤더니 1951년에 세운 비석이었어요. 그 비석만 봤지 사실 이 자료들은 아까 보여드린 자료들은 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자료를 누가 제공했냐면 지금 나주시에 근무하는 선영란 선생이 저한테 제공해 주셨어요. 선영란 선생님, 선생님 이런 자료를 보셨습니까? 못 봤다. 그랬더니 제가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파일로 다 받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게 포충사에 지금 소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느냐면 고경면 기념사업회에 있습니다. 고경면 기념사업회는 저쪽 그 광주에 굉장히 그 후줄근한 그 동네 저 쌍촌동 있는데 그 건물 굉장히 낡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3층인가 4층인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제대로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 사무총장 하신 분한테 이걸 어디다든 기증을 하든지 기탁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는 했는데 그분도 지금 선거철이 돼버리니까 뭐 그런 쪽에 좀 아마 바쁘신 분이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1년 전에 조사했을 때하고 1년 뒤에 봤을 때하고 자료가 양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서 빨리 그것도 좀 그 전라남도가 됐건 광주시가 됐건 지금 그것을 뭔가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지금 비석 하나에 대한 이야기죠. 다음. 그 비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중에 포충사 가시게 되면 그 홍살문 있죠. 홍살문 지나서 쭉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노송들이 있습니다. 그 노송 포로 밑에 비석 하나가 있습니다. 항상 저기는 소나무들이 많아가지고 햇빛이 없을 때 사진 찍기가 힘들어요. 그 그늘이 항상 지니까 사진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면 호남 순국 열사 지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국한 사람들, 열사들에 대한 비석이라는 뜻이죠. 그 앞에 그 큰 글씨는 이시영 선생, 부통령에 때 이시영 선생이 썼고요. 그리고 뒤에 음기는 노석중 선생이 썼고, 글은 문장은 고광렬이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었는데 고광렬이라는 분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은 어떻게 됐냐? 다음. 뒷면은 저렇게 들어 있습니다. 위에 두 칸이 의병들 이름이 명단입니다. 아래 한 칸이 자결하신 분들 명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의병들은 15분, 아까 실제 처음에는 한 40분 모였는데 아마 기록을 할 때는 저렇게 축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자결한 분은 7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15분 가운데 저 푸른 글씨로 되어 있는 양한묵 선생은 의병이 아니고 3.1운동 때 민족 대표였죠. 근데 저분이 이제 워낙 이쪽 지역에서는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분은 의병 쪽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넣어놨더라고요. 아마도 1909년에 이완용이 그 저격 사건이 있는데 그때 양한묵 선생이 관여를 하거든요. 그것도 하나 조금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의열투쟁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다음. 그 광주를 중심으로 전라남도에 해당되는 그런 의병 사업이 있었는가 하면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제가 사는 구례에는 석주관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석주관의 해방 후에 저런 단을 만드는 게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해방 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석도 세우고 했던 것들이 해방 후에 이루어지고, 그 전에는 칠의각, 칠의사라 해가지고 사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 놈들이 그걸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해방 후에 그걸 다시 건립하는 운동들이 일어나서 저기 보면 지금 57년에 석주관 고적 보존회라는 게 발족됐다고 그러죠. 그 지금 현재까지도 있습니다. 저 단체가. 이름은 좀 변했지만 저 단체는 현재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 그 석주관에 있는 지금 칠의각이라는 사당이고요. 저기 보면 현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최익현 면함 선생이 1901년에 쓴 칠의각 기가에 들어있고요. 저기에 그 아까 세운 그 비석 뒷면에 보면 이런 시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돌조각의 추모의 글을 새겨 천추의 길이 남기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런 게 남아 있어야만이 나중에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기록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 근데 이제 지리산이라는 데가 워낙에 험한 곳이었죠. 48년 이호선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50년대 6.25 전쟁의 그런 상처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 사적비에 보면 이런 탄환 자국들, 그 탄환 자국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게 지금 1949년에 세워진 비석인데 거기에 그 탄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선양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현재 진안 마이산에 가면 이산묘라는 데가 있는데 이산묘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저 위에 사진이고요. 현재는 저렇게 지금 아래쪽 사진처럼 잘 정비가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관리할 사람도 없었어요. 1990년대까지도 제가 마이산 쪽에 가가지고 일부러 이산묘 들어가 보면 이상한 점치는 사람, 사주 보는 사람
그런 사람 혼자 있거나 그런 사람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라북도하고 아마 진안에서 돈을 좀 그 예산을 세워놨는지 지금은 관리가 좀 잘 되는 셈입니다. 다음. 거기에 저렇게 아무래도 전라도에서 이걸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전라도의 의병이라든가 전라도 독립운동가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1950년대, 60년대 초까지 기록들을 보존해 왔는가 이걸 이제 봐왔던 셈이죠. 일제강점기에는 비밀리에 전한 창일기라든가 창의록, 의병열전 이런 것들을 간행을 편찬을 해가지고 귀감으로 삼았던 그런 흔적들을 보았고요. 다음에 이제 대체로 유림이라든가 문중에서 이런 일들을 주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양 방법으로는 기록을 중시해서 자료집이라든가 금석, 사후 이런 것들을 남기고 창의록이나 유고집 간행 사업 그리고 의병열전, 절의록 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병을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파악해가는 과정들을 이해를 했고요. 그 전라도의 그런 센터, 독립운동 선양 활동의 어떤 센터로 삼았던 것은 포충사가 그런 센터 역할을 하고 그것이 쭉 이어지려고 했지만 전쟁이 그걸 가로막지 않았는가라는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제 실제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게 어느 정도 2, 3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 국가에서는 지금 그 의열활동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독립유공자 서운으로 이루어져 왔었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지역에서 선양하는 방법일까? 그러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도병 역사 박물관하고 이렇게 매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해왔던 역사, 선양해왔던 역사,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하나씩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해방 이후에 선양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지금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 남도병 역사박물관을 영산강 수변공원, 그래서 에코뮤지엄이라는 표현도 쓰고 아까는 복합공간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병박물관으로 건립하자는 게 이제 도민들이나 도지사뿐만 아니라 도민들 전체가 그런 걸 염원을 하겠지요. 그럴 텐데 이게 정말로 잘 돼야지. 안 그러면 비어있는 공간이 돼버리면 아까 2, 3묘 말씀드릴 때 1990년대까지도 거의 비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와서 찾아오는 그리고 누구나 거기 와서 뭔가를 느끼고 가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내야 될 텐데 그건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책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요게 이제 그 지도고요. 동강면에 들어가는 지역이고 그리고 불원복 태극기를 일부러 이렇게 내세운 것은 고광순 의병장이 피아볼에 들어가가지고 근거지계 또는 추계지계 이런 표현을 하면서 지리산 근거지론이라는 것을 제창을 하거든요. 지리산이야말로 우리가 얘기를 길러서 나중에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큰 무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1948년 여순 사건 때 지리산을 해방구로 삼으려고 했던 빨치산들이 있었듯이 그 이전에 이미 1907년에 의병들이 그런 기초를 닦아놓은 것이 바로 피아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피아골에서 그분이 걸었던 석자, 깃발에 걸었던 게 태극기를 걸었던 건 아니고요. 깃발을 걸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불원복 석자를 써서 깃발을 걸었다. 머지않아 회복할 것이다. 그런 깃발을 걸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2025년에 머지않아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을 지어서 우리의 염원을 거기에 잘 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이 태극기를 사용했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호남의병 선양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을 또 우리가 수행해야 될지 그런 과제도 안겨준 강의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또 기록의 중요성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즘에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합니다. 그래서 적는 사람이 생존한다. 뭐 그런 의미로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역사에 있어서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 해서 제 1차 남도정신문화 강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